네.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금요일 섹터 방송 네, 오늘 섹터 하는 분석에 날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 광복절이다 보니까 쉬었어요.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쉬었어요. 네. 뭐 하고 쉬었는지는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랑 놀았어요. 네. 아주 그냥 즐거운 네네. 연휴를 보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좀 뉴스가 많이 나와요. 리오프닝 관련된 뉴스. 그 다음에 이 헝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죠. 에버그린부터 시작해 나오는데 일단 관련돼서 우리는 지금 오늘 리오프닝 섹터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혹시 어떻게 좀 리오프닝을 할 거야? 부동산을 할 리오프닝을 거야? 하는데 이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영향을 끼치냐, 리오프닝해요.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궁금해요,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요. 저는 별로 상관없다라는 주 이유인 즉슨, 부동산 사태가 사실은 지금만 이런 건 아니잖아요. 헝다가 딱 2년 전에도 그치, 2년 전. 있었잖아요. 그때도 디폴트 얘기 나왔었는데 결론은 해결됐죠? 그때도 그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지어. 우리가 돈 다 대줄 테니까 안 되면은 어찌됐건 해결해 줄 테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디플레 공포잖아요. 근데 딴 데는 다 인플레이션 공포인데. 중국 정부가 돈이 있나? 돈은 왜 찍어내면 그게 돈이지. 아,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부동산 이거 사태를 누가 키웠냐라고 따져보면 사실은 시진핑이죠. 2년 전에, 2년 전, 3년 전에 공동부유. 그쵸. 그때 부동산 깠잖아요. 제재했잖아요. 날렸죠, 그래서. 사교육 제재했죠, 뭐 했죠. 근데 지금 IT도 어찌됐건 제재 많이 때렸죠. 그러니까 거기서 직장인들 다 잘렸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리오프닝 얘기를 했을 때, 약간 부동산이 걱정됐단 말이지. 전혀 근데 상관없어. 상관없다. 그리고 지금 중국 가계 저축률 보면요. 디플레 공포가 왜 나왔냐면, 돈을 안 써서. 안 써서요. 저축률은 사상 최고야. 실업률은 어떻게 하지? 그럼? 실업률은 그래도 이제 사람 심리가 우리가 3년 놀아봤잖아요. 그럼 요즘에 우리 주변을 한번 보자고. 3년 놀았어, 우리? 아니 3년은 이제 밖을 못 나갔잖아. 오케이. 뭐 어찌됐건 코로나 때문에. 그럼 근데 이제 소비 나오지. 사람 심리가 그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예를 들면 너무 힘들어. 근데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막 스트레스도 크게 달했어.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소비하죠. 그때 써. 명품부터 시작해서 네. 좀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야, 그리고 야, 그때 걱정해. 이게 내가 뭐 한다고 지금 돼? 그러면은 어찌됐건 여행도 가고 돈도 쓰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나왔던 게 보복 소비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난 리오프닝 얘기를 들었을 때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중국 경기, 특히 이제 중국은 지금 외국인 투자도 받는다 그러고 소비 진작도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금리도 인하했어요. 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이슈는 2021년부터 코로나 있었다. 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학습 효과가 있다. 학습 효과도 있고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었고 반영하고 있고 부동산 어차피 안 좋을 거 예측하고 있었고.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쉽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쪽팔리지. 1번 지금 그렇고 2번은 물론 실물 경기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코로나19 때 부양책을 써서 모든 나라가 다 증시를 올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도 그러지 않을까. 이제 중국은 이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 입장에서 밀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심리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저는 밖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원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항상 이유를 찾아야죠. 뭐 금리도 그렇고 FOMC 회의록의 금리도 그렇고 네. 이것도 그렇고 사실 새로운 이슈는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런 뉴스가 있다 정도만 참고를 하고 리오프닝을 봐야 된다. 네, 이제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자면 건설은 이마만큼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금리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정도로 아시고 사실은 건설주가 지금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조금 사실은 야 하반기 때는 보면 이제 건설주 사도 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바로 나왔어요. 건설주 또 빠졌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모기지 금리 지금 역대 최고잖아요. 내가 알기로 7% 넘어가는 거. 네, 10% 역대 최고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황은 사실은 미국 자체 금리 이슈도 있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이런 부동산 리스크 이슈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릴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단체 관광객을 허용을 했고, 돈을 쓰게 만들었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요. 그래서 일단 뭐 건설 같은 경우 사실은 뭐 리오프닝보다는 약간의 인프라 쪽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은 약간 결이 다르다는 거 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 또 리오프닝에 좀 아픈 기업들이 많잖아. 이제 한다 했다가 안 됐다가 한다 했다가 이제 뭐 가다 올 초에 보면은 뭐 네. 차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제가 몇 개 띄워놨습니다만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쫙 빠지고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분기 된다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 같은 경우 1분기 쭉 올라오다가 다시 쭉 빠지고 그래서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죠. 바로 이런 겁니다. 과연 올 것인가? 이번엔 다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나 오늘 자꾸 답변하는 타이밍이야? 아니 일단은 네. 얘기해놓고 그럼 내가 이제 싹다 여기서 마무리할게. 저기는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는 사실은 화장품은 중국 때문에 오른 거는 아니죠. 네, 지금 토니모리도 그렇고 마녀공장도 그렇고 제이중, 코스맥스 다 사실은 다 중국이랑 전혀 상관없이 오른 거예요. 오히려 리오프닝이 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얘는 그냥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급등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딴 데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중국 단체 가격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녀공장 걸 살 거냐, 제이중 코스메틱 걸 살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 단체 관광 갈 때 20대, 30대 애들이 단체 관광 가요? 안 가죠. 네, 40대, 50대들이 제일 많이 약간 가지 나이 않습니까? 있으신 분들, 시니어 분들이 오시죠. 그럼 중국은 안 그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조금 구분은 되겠지만 걔들은 그냥 개인으로도 좋아하는 오빠들 있으면 언니들 있으면 보러 들어와. 그렇지. 개인 관광, 개인 관광에 막은 게 없으니까. 네, 어차피 들어와. 근데 단체 관광객은 어차피 면세점으로 들어갈 거야. 왜냐면 아줌마 아저씨들 멀리 돌아다니는 거 없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이거 단체 관광 허용했다라고 하니까 10%가 급등을 했잖아. 그것도 있는데 네? 삼성동에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중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니까 그게 중국인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아니 명동이 아니라 명동은 이제 완벽하게 중거리고 네. 지금 곳곳에 뭐 성수동 아니 그것도 있지만 지금 저기 들어오고 있어. 저기 어디요? 더현대. 아 여의도 더현대. 그래. 네. 지금 여의도 더현대가 중국 애들한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수원이랑 이런 경기도 부천 이런 데 출장 갔는데 그냥 간판이 중국말로 돼 있어.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려고 이제 하는. 와, 그래서 내가 보면서 와, 이게 리오프닝이 아니라 그냥 현지화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결론은 들어와서 쓰는 돈들이 큰 돈을 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 투자를 간 거고. 왜냐면 그쵸. 들어오면 싹쓸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사실 이 화장품주들은 저는 빼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면세 쪽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호텔신라랑 현대백화점이 최근 들어서 간 거고. 왜냐면 실적 부진이 있었거든. 그쵸. 근데 이거를 메꿀 수 있는 거는 중국 애들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 많이 올까? 네, 근데 어제랑 뭐 그저께랑 이렇게 요즘에 이번 주에 나온 수치들을 보니까 수치가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 예를 들면 들어오는 애들은 많이 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거 말고 이거는 개인 관광객도 포함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개인 관광객 어찌됐건 살아났어. 코로나 전 대비하면 3분의 1 수준까지 살아났어. 근데 단체 관광객이 지금 허용돼서 이게 영향을 미칠 거냐 미치지 않을 거냐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단체 관광객 접수한 애들이 중국 사이트에서 여행 사이트에서 보니까 일본을 더 많이 가요. 아, 일본을 더 많이 간다? 한국 오는 것보다 8배 많이 가요. 아. 엔저 때문에. 엔저 때문에? 네. 8배. 아. 네. 베이징, 상하이에서 한국 들어오는 단체 관광객 상품 개수보다 네? 지금 베이징에 머리 쓰는 거지, 엔저니까. 엔저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도 그러잖아. 같은 돈이면. 우리 여름마다 생각하는 건 뭐예요? 같은 여름 휴가 돈으로 제주도 가도 2, 300 쓰는 거면 동남아 가서 2, 300 쓰자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 요새 국내 골프장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같은 돈 내고 동남아 가면 돼. 동남아 가자 이거거든. 그치. 그럼 같은 돈이면 일본 가서 더 많이 쓸 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관광객들이랑은 다른 거지. 개인 관광객들은 일본보다는 한국을 좋아하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K-pop 스타, K-컨센트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와. 근데 이거는 단체잖아. 그치. 아줌마 아저씨들이 어디 가서 돈을 쓰겠냐 이거야. 그러면 의외로 그렇게 효과가 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 시차. 그럼 지금 팔아야지. 네, 시세 차익 좀 낮잖아. 호텔신라 현대. 왜냐면 실적에 적용이 바로 될 거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파는 시점. 네, 그리고 이제 또 남아있는 게 뭐 있어요?
지금 뭐 면세했고 이제 항공, 항공이랑 카지노, 투어지 뭐. 그다음에 여행 투어. 여행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내가 다 얘기해야 돼? 아니. 내가 일단 어. 한 숟가락 꽂을게요. 어. 사실 나는 여행이랑 항공은 사실 개인적으로 손이 안 나갑니다. 손이 안 나가고 저는 카지노? 코로나19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업종 그게 바로 온라인이라 오프라인. 그러니까 면세랑 카지노가 반대로 수혜를 본다라는 어떤 컨셉이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카지노랑 면세점이 지금 주가의 흐름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최근에 약간 뭐 지수 때문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카지노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롯데광개발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고, 그 다음에 GK.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호텔신라라든지 신세계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세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하나투어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을 제가 볼 때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앞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원래 잘했던 애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에 오히려 빚을 발했던 좋았어요. 애들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플러스 알파가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국에 들어가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종목들을 오히려 보는 게 나는 리오프닝에서 되게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실적이 좋았었는데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 혹시나 하는 게 사라지는 거야. 네. 그래서 네. 지난 섹터에서 우리가 미용 의료 네. 반정미 소장 부자 거기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얘기했던 거고. 거기서 나오는 종목들의 흐름 중에서 네.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종목들을 저는 봐야 된다. 네, 뭐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 제이시스인데 거기다 뭐 CNC 네, 인터내셔널 같은 네.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좋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분명히 섹터별로 제가 볼 때는 흐름은 복석 다 가리기를 해야 된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항공이랑 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이렇게 리오프닝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많이 꼽히는 게 바로 항저우 아시아 게임 때문이라고 네, 생각해요. 불러드리려고. 아무도 안 간다고 하니까 불러드리려고. 일단 먼저 우리가 풀어서 내보냈어. 그러니까 너희도 와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거고,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우리나라가 가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요인을 만들어주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멀리 가다 보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중국 본토 가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공연인가? 그러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약간의 좀 이게 좀 끝까지 가다 보면 항상 우리가 하는 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상반기 때 나왔던 게 리오프닝의 끝판왕은 미용 의료기기랑 엔터테인먼트다. 이런 컨셉이 다시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뉴스 때문에 어쨌든 앞에서 말했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움직였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수혜는 미용 의료기가 엔터테인먼트가 되니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저는 또 달라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를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우선은 VIP 카지노는 오케이예요. 이유인 즉슨 지금 중국 VIP 애들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적이 회복이 턴어라운드 됐거든. 됐죠. 네, 그러면 이제 플러스 알파. 원래 좋았는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저는 카지노라고 봐. 네, 그래서 괜찮아. 뭐 CKL도 괜찮고 롯데관광개발도 괜찮아. 네,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엔터는 사실은 얘네들이 그러면 한한령을 또 예전처럼 다 풀 거냐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고의 생각이 나가다 보니까 간다는 거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지. 중국을 네.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어요. 그러면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니까 미리 너무 섣부른 예측은 물리거든. 네. 나는 그냥 섹터를 보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엔터도 괜찮은 게 플러스 알파 저희가 자주 얘기하죠. 왜냐면 원터 중국 빼고 나머지 다 잘 나가거든요. 다 잘 나가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중국이 엔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어요라고 물어볼 때 저는 하반기에 콘서트도 많이 하고 이번에 블랙핑크가 그쵸. 위버스에서 온라인 콘서트 하잖아요. 맞아. 네, 그러면 저는 우리가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위버스나 이런 걸 통해서 나와서 볼 수 있는. 그치. 네, 그러면 저는 그게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얘네들 갑자기 예전처럼 막 불러들이고 이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나는 네. 그런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더해서 이제 또 하나의 좀 모멘텀이라 보면 지금 중국이 소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쨌든
내보내고 이제 불러들이는 걸 좀 네. 봐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말씀하셨던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진입하는데 분명히 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보지만 그게 숫자로 찍히는 거는 분명히 시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리오프닝 효과가 분명히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비행기나 이렇게 찍히는데 9월 달에 중추절인가? 어쨌든 네, 있어요. 오늘은 또 나와요. 중국이 어떤 그 최대 명절이 네. 있기 때문에 그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움직임을 저는 보는 것이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예약을 하는데 예약을 하고 어쨌든 준비를 하는 거지 지금 실제로 쏟아지는 건 아마 9월달 그 초중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이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항공을 괜찮다라고 보는 게 7, 8, 9는 중국 빼고서라도 성수기예요. 성수기죠. 네, 그래서 대부분 여행을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과다 출혈이어서 운임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돈이 남는 게 없지 않냐라는 건 나오지만 기저효과, 2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오케이. 3분기 실적 좋으면 올라갈 거고 방금 얘기했던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실적이 찍히는 거는 저는 4분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3분기에 나오면 4분기에 찍히죠. 네, 그러면은 그때께 항공에 또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 네, 그러면은 항공주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네, 이렇게 못 가는 건 사실 첫 번째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왜냐면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싸돌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는 근데 수급의 영향이라고 나는 봐. 네. 지금 시장에 관심이 없지. 뭐 다른 거 관심 없어. 그냥 지들이 보는 것만 봐. 네, 초전도체 뜨니까 그것만 봐. 오늘 또 무슨 네이처에서 나왔죠. 아니 그것도 있고 뭐 네. 맥신인가 뭐 네. 바톤 이어봤던데. 아니, 뭐 이제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테마주는 시장에서 진짜 불나방처럼 한번 돌다가 빠져요. 네. 빠지고 나면 다시 정상 섹터로 돌아오고. 아니 우리나라의 과학계가 왜 이렇게 갑자기 요즘 열리라는 거야? 핫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처에서 아니다라고 나오니까 반대로 우리 학계에서는 우리가 시제품 프로토타입 만들겠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주 안에 어쨌든 이 딱 성명 발표하고 샘플 공개하면 너희들 임마 쉽게들 봐 임마 이렇게 되겠지. 그때 진실을 알 수 있겠지. 네.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빠질 때가 또 어찌됐건 아직 이슈 노이즈가 남았으니까. 난 손이 안 나가.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